자, 그래서 오늘은 그 HCI와 디지털 헬스라는 그런 제목으로 제일 첫 번째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혹시 이게 저 점심시간, 저녁시간 이렇게 중간에 끼어 있으니까 배고프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어요. 수업 시간에 배고픈 거 참지 말고 맛있거나 먹을 거나 이렇게 가지고 와서 마음대로 먹고 냄새만 안 나오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누가 그 컵라면 먹던데 컵라면 좀 안 되는 게 내가 너무 먹고 싶더라고.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컵라면 같이 이렇게 냄새 나는 거 말고는 뭐든지 먹어도 좋고요. HCI가 뭘까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HCI와 UX의 관계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디지털 테라노스틱스라고 했는데 좀 더 큰 의미로는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게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HCI가 그럼 과연 디지털 헬스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까지 해가지고 크게 4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각각의 주제마다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받을게요. 자, HCI라는 게 뭐냐에 대한 제일 첫 번째 섹션을 진행을 할게요. 지금 그 화면에 보이시는 분이 제 지도 교수님이세요. 성함은 닥터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교수님이시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저 지도 교수였고 저 논문의 주심이셨고 또 이 1978년도에 노벨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뭘로 노벨상을 받으셨냐면 아마 여기 경제과 학생들 있으면 알 텐데 경제학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연구 주제는 어떤 거였냐면 요새로 말하면 AI 인공지능 쪽이었고 조금 더 정확하게는 인공인지과학이라는 걸 갖다가 전공을 갖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경제학하고 무슨 상관이냐? 우리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지금도 기억에 많이 남는 말씀은 결국 우리가 뭔가를 연구하고 들여다보고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대상은 결국은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과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사람이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를 보고서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행동을 우리가 분석하고 또 연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갖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 허버트 사이먼 교수님이 그 노벨상을 경제학으로 받으셨을 때 그때의 주제는 Bounded Rationality라고 하는 이론을 가지고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그게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항상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건 아니다. 사람들은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을 한다. 그렇다면 결국 그 제한된 범위라는 게 왜 나왔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지적인 능력은 요만한데 한 번에 처리해야 될 정보의 양은 이만큼 크니까 그거를 이 부족한 인지 기능을 가지고 이 큰 정보를 처리하기 힘드니까 본인이 처리할 수 있는 그 부분 정도에 맞춰서 그 의사 결정을 하고 행동에 옮긴다. 그러면 HCI가 해야 되는 일은 뭘까? 그런 Bounded Rationality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효과적으로 행동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 그게 HCI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규정을 하셨어요. 그때 우리 석사 때 그 지도 교수님이 이제 저한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최근에 이런 인지과학, 인공지능 또 HCI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 이 세 가지가 다 포커스하고 있는 거는 사람인 것 같다. 그거를 버티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됐던 게 여기에 보이는 요 그림이에요.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고요. 이게 HCI가 언제서부터 시작했느냐 하면은 1980년대 중반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90년대, 2000년, 2010년, 2020년 기껏해 한 40년뿐이 안 된 그런 아주 신생 학문이고요. 이때 전미전산가협회, 우리나라로 하면 전산학회죠. 이제 거기에서 HCI를 가리킬 때는 이렇게 가리켜라 라고 하는 표준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표준 커리큘럼을 보면은 나는 내 눈을 40년 전에 내 눈을 갖다가 제일 끌었던 거는 이 사람의 얼굴 보여야 합니다. 왠지 되게 선량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사람이 여기 한 명이 있는데 내내 가서 계속 해가지고 숫자하고 미분 방정식 뭐 이런 거 편미분 방정식 이런 것만 열심히 풀다가 갑자기 사람 얼굴이 딱 나오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컴퓨터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과 컴퓨터가 사람의 손과 컴퓨터의 마우스 그리고 컴퓨터의 디스플레이가 사람의 눈과 이것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수행해낸다. 우리가 하는 거는 어떤 거냐? 사람은 못 바꾼다. 사람은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공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정보를 프로세싱 하는지 머릿속에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손동작을 하는지 이런 걸 이해하는 거다. 그리고 그걸 이해하고 나서 거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컴퓨터 그래픽스 그리고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 이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디자인을 하면은 사람이 자기 처한 환경에서 가장 편하고 즐겁게 자기의 일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가리키는 학문,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HCI, Human Computer Interaction이라고 하자를 1986년도에 발표를 했어요. 횟수로 40년뿐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박사하기 시작한 게 89년이니까 이제 딱 그 시점에서 너무나 우연히 이 그림을 봤고 그 다음에 HCI라고 하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골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유용하고 편리하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아티팩트를 만들고 평가하는. 그래서 이 디지털 아티팩트라고 하는 건 인공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앱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들이 만든 어떤 게임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치료제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사람들이 유용하고 편리하고 즐겁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이런 거를 연구하고 평가하고 하는 학문이 HCI라고 하는 분야예요. 그래서 1986년도에 80년대 중반에 이 분야가 시작을 했고 그때 HCI는 단 한 명의 사용자가 큰 메인프레임 컴퓨터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쉽고 편리하게 그 일을 잘할 수 있을까? 그거를 초점을 맞췄어요. 그러니까 요새로 생각하면 진짜 조금 먼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HCI 2.0이 나오는 때가 얼추 짐작해서 2000년대, 2010년대 정도가 돼요. 그때 제일 큰 변화는 인터넷과 모바일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책상에 딱 혼자 앉아서 일을 했어야 됐고 컴퓨터라고 하는 딱딱한 존재가 앞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면 이제는 언제 어디서든지 자기 손에 있는 핸드폰만 있으면 다들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혼자 일하지 않죠. 그리고 일만 하지도 않죠. 여러 가지 다양한 콘텐츠나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크게 HCI의 범위가 확 늘어났어요. 예를 들자면 그 당시에 우리 삼성전자나 LG전자나 SK텔레콤 같은 데에서
내부 직원 빵이었던 HCI UX 부서를 단기간 동안에 몇백 명짜리 부서를 만들었고, 그렇게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제품의 경쟁력이 이런 HCI UX에서 결국 유저에 대한 어떤 형태의 경험을 제공해 주냐에 따라서 다르구나 하는 게 나왔고요. HCI 3.0을 요새 이야기를 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시기를. 그러면 HCI 3.0의 가장 큰 원동력은 뭐냐? 내 생각에는 딱 두 개인 거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잘 생각하듯이 AI가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손 안에 다 가능하게 됐어요. 과거의 시스템들은 이 살아있는 사람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제 AI가 나오고 AI가 파트너가 되다 보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사용자라고 하는 말이 과연 맞을까? 그러면은 AI 시스템은 뭐 하는 거지? AI 시스템은 지가 알아서 주변의 상황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어떤 판단을 내려서 행동에 옮기는데, 그러면은 그런 AI와 그 AI가 필요로 하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 때에는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그런 시스템과는 굉장히 다른 형태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들을 갖다 하게 됐고요. 거기서부터 이제 HCI 3.0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HCI 3.0은 시작한 지가 2015년 한 그때서부터 한 2020년에 제대로 이렇게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면 돼서 지금 막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2020년. 그래서 그러면은 이 HCI 2.0과 3.0의 큰 차이는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AI와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도메인 스페시픽해졌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AI와 데이터가 중요하고 또 가능한 분야들 중심으로 해서 이런 HCI 3.0이 발전돼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러면은 AI하고 데이터가 가능한 제일 유망한 분야가 무엇이냐? 나는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제일 첫 번째는 파이낸스. 그래서 나는 우리 경영학과 전공한 사람들이 이제 진짜 좋은 기회를 맞이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파이낸셜 마켓에서 나오는 엄청난 데이터, 그리고 이미 AI 기법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숙련된 전문가들이 있는 상황에서 HCI가 거기에 접목이 된다면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낼 거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첫 번째 도메인은 파이낸스 에리어가 굉장히 좋은 도메인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도메인은 나는 모빌리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현대자동차를 본인이 자동차 만드는 회사라고 안 그러죠. 현대자동차 선전하는 걸 보면은 현대자동차는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 모빌리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동이라고,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옮겨간다는 가장 베이직한 그런 서비스를 무지무지하게 다양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발생해요. 그리고 그 데이터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굉장히 유능한 인재들이 그 인더스트리에 아주 수직적으로 잘 인테그레이션이 돼 있어요. 그래서 비록 자동차, 국내 자동차는 현대자동차 하나다라고 하지만 자동차 산업이라고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나는 헬스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헬스 분야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고령화되고 사회가 이
완숙해지고 또 숙련되져 가면서 점점점 헬스에 대한 컨선이 많을 수밖에 없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HCI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 컨텐츠도 만들 수 있고 치료제도 만들 수 있고 다 만들 수 있는데 못하는 게 딱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사람들의 없는 니드를 만들지 못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HCI를 잘해도 니즈가 없는 사람한테 어떤 프로덕트를 팔거나 서비스를 팔거나 하는 거는 아무리 HCI 잘하는 사람도 못해. 그런데 디지털 헬스는 항상 굉장히 강력하고 선명한 니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치료제 중에 하나가 뇌졸중 환자의 언어 치료를 하는 그런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미국 임상을 하고 이런 거를 해요. 이게 얼마만큼 절실하냐면 뇌졸중, 스트로크가 오기 전에 그분은 너무나 유창하게 말씀을 하시던 분이 뇌졸중이 확 오면은 딱 2주 동안 사경을 헤매시다가 나오시고 나서는 말을 못해요. 한마디도. 그러면은 인지적인 상태나 감정적인 상태는 멀쩡한데 말을 하는 근육의 신경세포가 죽었어요. 그래서 말을 못하지. 얼마나 절실하겠어요. 가족도 절실하고 본인이 제일 절실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한 치료제를 만든다. 재활치료죠. 재활치료제를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강력한 니즈를 보장받고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디지털 치료, 디지털 헬스도 굉장히 좋은 도메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낸스를 할래, 모빌리티를 할래, 디지털 헬스를 할래, 이거는 본인의 취향, 또 앞으로 본인의 계획에 따라서 틀리지만, 그리고 우리 수업은 비록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도메인에 맞춰서 진행을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운 원리와 방법론은 그게 파이낸스 분야가 됐던 모빌리티 분야가 됐던 헬스 분야가 됐던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디지털 헬스 쪽을 여러분이 배운 HCI 방법론과 HCI 이론을 적용해 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꼭 여러분들이 디지털 헬스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